This is 상하이 넘버원 헤어스타일. 와다다다다닥 실내. 김밥 천국인 줄 다 타버리게 생겼는데 무림 고수를 만난 듯한 느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세계 미용실을 갔다 옴 시리즈. 오늘은 제 옷 보면 어딘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지역마다 미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가 다 다를 텐데요. 예전에는 패션의 중심지라 그러면은 뉴욕, 파리, 밀라노.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뉴욕, 파리, 밀라노 그리고 서울, 상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국 트렌드의 중심지, 중국을 대표하는 상업도시 상하이의 미용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제 이 핑크 머리는 서울에서 한 머리인데요. 요 전에 머리가 중국에서 했던 머리거든요. 중국의 미용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같이 가보시죠. 고고싱! 제가 갔던 상하이 미용실은 상하이의 번화가는 아니고 뭐 서울로 치면은 목동, 노원 요런 데 있는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제오 헤어, 준호 헤어, 이철 헤어커커 요런 체인점으로 된 미용실이었고요. 청담동 미용실들처럼 럭셔리한 미용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체인형 미용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미용실 앞에다가 가격표를 게시를 해놔야 되는 법률이 생겼는데요. 여기는 법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가격표를 앞에다가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샴푸해주는 거 48원 감겨주고 자르고 변형 뭐지? 모르겠다.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매니저님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우리나라도 미용실 가면 음료 서비스 공짜로 있잖아요. 여기는 음료 메뉴가 약간 특이했습니다. 아마 맨 위에 거가 뭔가 보리차류인 것 같고 중국이라 그런지 차류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염색 파마 하면서 오래 있을 때는 너무 배고프니까 토스트 같은 거 내주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일을 내줬습니다. 요거는 리치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과일을 내줘서 조금 더 좋았습니다. 미용실 카운터에 진짜로 카페 메뉴처럼 이렇게 메뉴판을 붙여놨는데요. 샴푸 메뉴가 뭐 중국 돈 30원, 눈썹 정리도 해주나봐요. 요거를 부분 유료화로 40원, 파마가 조금 비싸서 480원, 염색도 48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플로 미용실을 찾아보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미용실 말고도 식당, 바, 키즈 카페, 심지어 헬스장. 미용실 메뉴를 들어가면은 이 어플에서 직접 예약까지 해서 찾아가는 그런 게 대중화가 돼 있나 봐요. 이 어플에서 웃긴 게 뭐냐면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의 얼굴들이 올라와 있어요. 피팅 모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개인 인스타 사진이 우리 샵 사진입니다 라고 올라와 있거나 포니님도 본 적 있는데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있긴 합니다. 여튼 매니저님 안내를 받고 무슨 메뉴를 할 거냐 해서 여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고요.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드라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 있어요. 너무 뜬금없지만 스파가 나타납니다. 1층은 헤어 해주는 미용실이고 2층은 마사지를 하는 그런 샵이었어요. 2층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왕 이런 데 온 김에 간단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어 캔들을 중국에서 해보고 왔습니다. 이어 캔들 제가 예전에 회사원 B채널에서도 셀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어 캔들을 하는 룸에 가니까 풍선으로 이렇게 장식도 해주시고 요 욕조가 그 골 사이에 먼지가 뽀얗게 덩어리 져서 앉아있었거든요. 스팀룸도 룸 안에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얼굴을 만지는 건 아니니까 화장한 상태로 그냥 누웠는데요. 먼저 오일로 귀 주변과 목까지 마사지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마사지를 받는 건 사실상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어 캔들. 테라피스트 분께서 이어 캔들을 하기를 준비를 하시고 얼굴 옆에서 불장난을 시작합니다. 이 횃불을 얼굴에다 들이다 꽂습니다. 이 놀란 저의 눈. 아니 보통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선 이렇게 꽂는 그림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냥 정면으로 두고 얼굴 옆에서 지금 횃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릴렉스를 하라고 마사지를 하고 있어. 근데 도저히 릴렉스가 되질 않습니다. 점점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릴렉스를 나보고 하라고 지금 내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게 생겼는데 약간 그런 아이러니가 좀 느껴졌습니다. 천장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이어 캔들이 아니야. 횃불이 타면서 그을음이 연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뭉게뭉게. 방안이
쾌쾌해 연기 나가라고 통풍구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무서운데요 하니까 괜찮대. 자기가 잡고 있대. 어느 정도 다 됐다 하면은 요거를 물통에 샥 넣어가지고 끄더라고요. 이제 반대쪽 귀에다가 이어캔들을 꽂는데요. 이때는 조금 적응이 돼서 이 이어캔들의 릴렉스감을 조금 즐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귀로 바로 꽂히니까 그런 거에서 릴렉스가 되지 않나 싶은데 모닥불 지피는 소리 ASMR 영상을 유튜브에서 틀어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양쪽 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캔들을 한 다음에 면봉으로 귀를 파줍니다. 면봉을 약간 이렇게 잡아 뜯어서 애들이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꽂고 돌돌돌돌 해주는데요. 하면서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간질간질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꽤 깊이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베개에 묻어있는 그 흐름 자국.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이촉을 뭔가 잘라내면은 그 안에 뭔가 귀에서 나온 노폐물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저는 이번에 중국식 좌식 샴푸를 드디어 도전을 해보고 헤어 커트랑 드라이까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김밥 천국인 줄 요런 빌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딱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서 요거 맞죠? 하고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미용실에서 시술을 들어가다 보면은 트리닉도 하셔야겠네요 하면서 조금씩 추가가 되면서 돈이 더 불어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빌지에다가 체크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괜찮은 시스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좌식 샴푸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좌식 샴푸는 40분짜리 코스였습니다. 빗으로 먼저 때립니다. 혈액순환 내라고. 풀 빗으로 두피를 먼저 슬슬슬 긁어줍니다. 근데 요게 은근 시원했어요. 그리고 목 마사지를 이렇게 슬슬 해주십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궁금한 게 많았나봐요. 이분이 말하는 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응? 이제 이 선생님이 샴푸를 시작을 하시는데 펌핑을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펌핑해요. 여기 가득 찰 정도로 뒤통수부터 이렇게 발라가면서 이 소스통에 들어있는 게 물입니다. 물을 조금씩 이렇게 끼얹으면서 거품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들어올 때마다 약간 시원시원해요. 머리 전체에다가 거품칠을 합니다. 그냥 수건 한 장. 이 자신감. 중국에서는 좌식 샴푸가 일반적으로 많이 한대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미용실 관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은 대가족이 많았던 사회인데 수도세가 그렇게 비쌌다고 합니다. 대가족 인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머리를 매일매일 감기에는 수도세가 조금 부담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냥 미용실 와서 아예 시원하게 머리를 빡빡 감고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해요. 저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헹구는 거는 샴푸실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더 헹구고 싶은 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저를 눕히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는 곳은 샴푸만 하는 전용 좌석들입니다.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또 등장합니다. 귀를 또 파줍니다. 두피 마사지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거의 지금 딥슬립 하실 기세죠? 나는 머리만 감고 가려고 했는데 팔까지 이렇게 주물주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저는 오늘 커트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커트하는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머리 어디까지 자르고 싶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중국어 여기요? 이때 저의 머리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원래 제 머리가 요 정도 길이입니다. 그리고서는 붙임머리를 붙여서 이렇게 길어놨는데 약간 무게감이 있게 이렇게 가위 자국 나게 자른 머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띵 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띠용 하는 붙임머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거를 딱 알아보고서는 샤기를 치듯이 이렇게 사삭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실례. 옛날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좀 보신 언니들은 알겠지만 옛날엔 샤기 컷을 이렇게 쳤습니다. 요게 잘려나간 제 머리카락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슨 드라이기를 쓰는 샵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빠글빠글 땡글땡글 말기를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모차르트 선생님처럼 됐죠.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상투를 틀어놓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꼬인 머리가 한 가닥씩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빼꼼을 빠바바바박 넣어가지고 묶지도 않아. 고정은 그냥 내 머리카락으로. 상투에다가 묶으니까 얼추 괜찮아지고 있죠. 앞머리를 세팅을 하는데 빼꼼을 와다다다다닥 넣고 솜사탕 같은 앞머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머리 끝인가봐요. 이 솜사탕 앞머리 어라 괜찮은 거야. 한쪽에만 볼륨감을 몰아주기 있는 헤어스타일인 거죠.
중국의 어떤 엄청 유명한 왕홍이 해서 되게 유행이 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이런 언밸런스형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액세서리도 샥샥샥 꽂아서 화려함의 끝! This is 상하이 넘버원 헤어스타일! 여기 웨이보에 올리겠다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옷은 나의 그 옷장에는 투머치한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거야. 이따가 메이크업까지 끼얹은 상태를 기대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선 메이크업실도 같이 있는 미용실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메이크업은 따로 출장 선생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요 선생님들이 쓰는 제품들도 궁금하죠? RMK 파데, 메포 파데, 부들 프라이머, 아르마니 파데, 지방시 파우더, 그리고 요 팔레트는 제가 처음 보는 생소한 브랜드였고요. 제일 큰 거. 톰포드 아이섀도우, 디올 섀도우, 바비 쉬머 브릭 넥 총알들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익숙한 에뛰드 와인 팔레트. 중국에서 보면은 외국 제품들이 많은 거죠. 크림 타입의 맥 파데로 스펀지로 두드려가지고 피부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제 피부보다 1.5톤에서 한 2톤 정도 밝은 파데죠.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뽀얀 피부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파우더를 사사사삭 세팅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방시 파우더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겁나 하얀 파우더입니다. 제가 눈 밑 주름에 파데가 많이 끼거든요. 요거를 딱 알아보시고 눈 밑도 사사삭 바로 눈썹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눈썹 트렌드는 어떠할까? 거침없이 그리죠? 진한 선부터. 자, 손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눈썹 끝! 프리스틴 주결경 씨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런 얼굴로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요 원인은 바로 눈썹 때문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두껍고 진하고 각도 약간 아치형으로 있으면서 살아있는 그런 눈썹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 코가 쉐딩을 잘못 넣으면 엄청 뚱뚱해지는 코인데요. 이 선생님은 그걸 알아보고 날씬해보는 코 쉐딩으로 제대로 넣어주셨습니다. 신뢰. 진짜 손도 너무 빠르고 실력도 제대로 갖추신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무림 고수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퀀텀 점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현금, 그 다음 직불카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자결제 요런 단계가 있다고 치면은 중국은 현금에서 중간에 카드 건너뛰고 바로 전자결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약간 뷰티 패션 트렌드에서도 중국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침이 없죠? 어느샌가 그라데이션이 돼가고 있어. 엄청 빠르게. 짙은 색 섀도우도 이거 잘못 삑살이 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쓱쓱싹싹 샤샤샥 끝! 그라데이션 잘 됨. 자, 언더도 굉장히 짙은 색의 섀도우를 끼웠는데 그럴싸함.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줘야 됐어요. 언더 반짝이도 쓱싹쓱싹. 그리고 요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못해주면은 오히려 따갑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눈 막 파르르르 이런 거 없죠? 편안하게 겁나 빠르게 정확하게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 뷰러도 뭐야 다 올려버렸어. 속눈썹은 중국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쫙 붙이니까 갑자기 눈이 커짐. 갑자기 눈 분위기 파티. 아이라인을 이렇게 짙은 색 섀도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제서야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섀도우 할 때는 쓱싹쓱싹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가루 날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고수의 스킬이라고 봅니다. 가루가 요만큼 떨어지긴 했으나 뭐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쉐딩도 빼놓을 수 없죠. 볼터치를 위를 모래를 눈 밑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래야 어려 보일 수 있다고. 이런 숙취 볼터치랑 강력한 눈 메이크업이 은근 어울려. 하이라이터를 싹 올리니까 더욱 괜찮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립을 사용한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해요. 립스틱은 맥 총알을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의 특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 코의 존재감에 비해서 입이 되게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알아보시고 약간 오버립으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딱히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도. 이 선생님이 원래는 헤어 이렇게 드라이까지도 같이 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의상에 어울리는 헤어 액세서리를 해주겠다. 제가 또 좋아하는 아주 투머치한 이런 매화꽃을 너무 투머치하고 예쁘지 않나요?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투머치한 헤어스타일과 빨간 파티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 장식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메이크업 하는데 몇 분이 걸렸나. 테이블 옆에 랜선라이프 팀에서 고프로를 조그맣게 설치해놓고 녹화를 했는데요. 고프로 녹화 시간이 48분. 자리에 앉고 뭐 상담부터 클렌징하고 메이크업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48분이었다는 게 체감은 한 30분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중국의 숨은 무림 곳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중국 미용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해서 완성된 얼굴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체험을 해본 저의 느낌은 한류의 어떤 요소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나름의 미의 기준을 갖고 새로운 스타일로 뭔가 만들어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 예뻐. 저는 사실 이날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려주셨던 눈썹 저의 인생 눈썹이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한 다음엔 알람 설정도 꼭꼭 해주세요. 관련 영상은 지난번 세계의 미용실을 가봤다 영상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고 온 메이크업이랑 오늘 중국에서 받고 온 메이크업이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